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 그들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다를 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술. 과연 어떤 직업일지 궁금하시죠? 두산중공업의 담수 플랜트 설계, 유영욱 과장을 만나 그 해답을 들어봅니다. 전기를 만드는 플랜트를 발전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만드는 공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없고 그 워터 플랜트라고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 디솔리네이션 플랜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뭐 사우디 내에서도 가장 크지만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담수 플랜트를 설계를 했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지금 건설 중인 거는 또 그 기록을 다시 깨서 더 큰 플랜트를 시공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느 부분에 어떤 기기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이만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발전소에서 그 스팀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닷물은 어느 정도 받아야지 되겠고, 온도는 몇 도 정도쯤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그 플랜트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엔지니어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되게 축복받은 나라인 게 주변에 하천도 많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으니까 물을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덥고 건조하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충분하게 많은 거는 뭐 석유하고 바닷물 이 정도밖에 없는데, 석유를 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물을 만드는데, 바다를 마시는 물로 바꾸는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 시설.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와 기계들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바로 플랜트 엔지니어의 몫인데요. 바닷물을 대규모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바닷물을 이렇게 쫙 끓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깨끗한 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동 사람들은 뭐 먹는 데도 쓰고 샤워하는 데도 쓰고, 아니면은 다른 여타 공장들에도 이제 깨끗한 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공장들에서도 사용하고, 농사 짓는 데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제가 1년에 한 150일 정도 해외 생활을 하는데, 출장 나가면은 뭐 가족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어야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이제 시차가 다른 나라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실제로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The tragedy, she said, is that she wake up at a different time, in a different place. Had you wake- 플랜트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그냥 시장에다 파는 카메라나 이런 핸드폰하고는 좀 다르게, 플랜트를 소유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정부기관 사람들인데, 나라마다 다 요구하는 바가 다 틀리고, 그때마다 이제 이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주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중동 지역의 1,500만 명에게 하루 450만 톤의 담수 공급하는 플랜트를 만드는 것. 마치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이나 보람된 직업이 아닐까요? 출장을 가서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숙박을 자게 되면은 거기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제가 설계한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중동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가서 보면은 그 사회 기반 시설이 되게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취약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요. 부모님한테 어떤 뭔가 되게 착한 일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선뜻 내가 원하는 걸 사줄 때 뭐 그런 성취감에 한 100배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플랜트 엔지니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공과대학 출신의 전공인입니다. 기계, 전기, 제어 계측, 화공, 원자력 등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목들이 이제 물리나 수학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기나 전자 이쪽 분야보다는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계공학을 선택을 하게 됐죠.
대학교 졸업반 때쯤 됐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이제 두산중공업이 중동에서 담수화 플랜트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접했었는데,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되게 못 들어본 되게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하면은 재밌겠다, 남들 안 하는 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죠. 명문대 들어간다는 얘기 자체가 자기가 학교 학생일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나름대로 결과로 명문대를 들어간 걸 테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결국은 입사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졸업하는 시점에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툴을 쓸 수 있는지, 즉 이제 졸업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죠. 최소한 어떤 문제가 딱 닥쳤으면은 어떤 책의 어느 부분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라도 최소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사람의 뭐 마음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대화하는 능력이 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책을 빨리 읽는다든지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잉글리시, 영어입니다. 1년 중 150일, 거의 반년의 시간 동안 출장과 파견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외국어 실력이 참 중요하다는데요. 직업을 갖는 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로가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혹시라도 영어가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사해가지고 업무를 계속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별로 안 어려운 거거든? 알파벳 몇 개만 외우면 돼. 현지어를 배우면은 이제 그 현지 발주 고객들하고의 친밀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엔지니어는 여러 분야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인 만큼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잦은 해외 출장과 숱한 야근을 이겨낼 강철 체력은 플랜트 엔지니어의 필수 요건이라나요? 설득하는 거 되게 잘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회사 들어와 보니까 이게 되게 쓸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설득하는 게 발주처를 설득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싶으면 또 동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사람이 되게 집요한 친구들이 엔지니어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I see your web of conspiracy has expanded. 이게 아무래도 그 플랜트를 하나 짓는데 뭐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5, 6년씩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문제 하나를 5, 6년 동안 풀어야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끈기를 잃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려야지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좀 끈기가 있는 친구들이 좋겠죠. 너무도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빠르게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직업의 수명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현대인은 아마 단 한 명도 없겠죠? 발전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그렇고,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이 계속 살면서 전기하고 물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플랜트는 사회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발주처하고 가서 미팅을 하다 보면은 그 발주처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럽에 되게 한 60대 정도 되는 나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서 적어도 한 30년 이상 일을 해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한 엔지니어들을 실제로 그 설계하는 직무에 투입을 하지를 않고, 그 설계를 하는 친구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 어드바이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고위층에 높으신 분들이 우리는 이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 어드바이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아주 힘들었던 거를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Next summer.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와중에 되게 힘들겠지만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주변에 항상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수 플랜트 설계의 필수 요건 6가지.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응력과 기계에 대한 무한 관심, 문제 해결 능력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외국어 능력은 항상 필수겠죠?
적극적인 성격은 물론 끈기와 열정을 겸비한다면 훌륭한 플랜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